자, 여러분, 잠시 눈 한번 감아 보실까요? 갓 구운 빵 냄새 상상되시나요? 그 따뜻하고 고소한 냄새 말이에요. 진짜 마음이 편안해지는 딱 집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근데요, 우리가 거의 매일 먹는 이 빵 한 조각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게 사실은 인류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뭐랄까 하나의 타임캡슐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빵 한 조각에 담긴 아주 비밀스러운 역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빵은 그냥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뭐랄까, 우리 과거랑 이어주는 하나의 연결고리 같은 거죠. 심지어 도시가 생기거나 글자가 만들어지기도 훨씬 전,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시작된 아주 오래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시간여행 한번 떠나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모든 것의 시작점부터 가볼게요. 바로 인류 최초의 빵 이야기입니다. 이거 진짜 믿기 힘드실 텐데 최초의 빵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무려 1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14,000년 전. 이때는 인류가 아직 농사도 안 짓고 그냥 사냥하고 열매 따면서 살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야생 곡물의 씨앗이란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자, 보세요. 인류 최초의 제빵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진짜 혁명적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엄청 간단해요. 그죠? 그냥 야생 씨앗을 돌로 막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거기에 물 섞어서 끈적한 반죽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불 옆에 있는 뜨거운 돌 위에 척 올려서 구운 거죠. 근데 이게 왜 기적이냐면요. 바로 이 순간부터 인류가 처음으로 음식을 저장하고 또 들고 다닐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발견이었죠. 자, 이제 무대를 옮겨서 고대 이집트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정말 우연한 사건 하나가 빵의 역사를 통째로 아주 영원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 이집트의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수백 년 동안 빵은 그냥 딱딱하고 마르고 바삭바삭한 뭐 그런 거였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푹신푹신하고 부드러운 빵이랑은 완전 다른 모습이었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제빵사가 반죽 그릇을 해가 쨍쨍한 곳에다 두고는 깜빡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생명체들이 그 반죽 위로 살포시 내려앉은 거죠. 네, 그게 바로 효모였습니다. 이 정말 운 좋은 실수 덕분에 탄생한 게 바로 발효빵입니다. 효모가 반죽 안에서 가시를 만들어내니까 반죽이 막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그 결과 딱딱한 과자 같았던 빵이 이제는 부드럽고 공기가 빵빵하게 들어찬 말 그대로 맛의 베개 같은 걸로 변신한 거죠. 대단하죠?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 고대 이집트에서 빵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한번 보세요. 아예 이집트인들을 빵 먹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을 정도래요. 빵 모양도 50가지가 넘게 만들었고요. 심지어 피라미드 짓는 노동자들 월급을 빵으로 줬고 왕이 죽으면 무덤에 저 세상 가서 드세요 하고 간식으로 넣어주기까지 했답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이제 빵의 여정은 로마와 중세 시대를 거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과연 각 시대, 각 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담아냈을지 한번 같이 보시죠. 로마 제국으로 가보면 빵을 아주 영리하게 사회 통제의 도구로 썼어요. 혹시 빵과 서커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시민들한테 공짜로 빵을 나눠주고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제공해서 불만을 잠재우고 제국을 평화롭게 유지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세계 최대 제국을 굴러가게 만든 연료가 바로 빵이었던 셈이에요. 중세 시대로 오면 빵이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는 뭐랄까 명함 같은 역할을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부자들은 비싼 밀로 만든 아주 부드러운 흰 빵을 먹었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었어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호밀이나 보리 같은 걸로 만든 아주 무겁고 딱딱한 소위 검은 빵을 먹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딱딱했으면 트렌처라고 해서 그냥 접시처럼 썼대요. 그 위에 다른 음식을 올려서 먹고 나중에 빵 접시까지 먹는 거죠. 그러다가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빵의 세계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넓어집니다. 탐험가들이 새로운 대륙에 도착해 보니 거기엔 이미 빵의 사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의 옥수수 토르티아, 또 중국의 그 푹신한 찐빵 만타우, 그리고 인도 탄두리 오븐에서 구워낸 난까지 정말 어딜 가든 인류는 그 지역의 식물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 그런 놀라운 창의성을 보여줬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현대로 훅 넘어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빵과 다시 장인의 손길로 돌아가는 흐름,
이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산업혁명 덕분에 빵이 이제 모든 사람의 것이 됐죠. 먼저 롤러 제품기라는 게 나와서 아주 저렴한 흰 밀가루를 대량으로 공급했고요. 그리고 1928년에는 오토 로웨더라는 사람이 식빵을 똑같은 두께로 잘라주는 기계를 발명했어요. 여기에 화학 첨가물까지 싹 들어가니까 빵이 몇 주가 지나도 계속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편리했죠. 가격도 쌌고요. 그런데 뭔가 중요한 게 빠진 느낌이었어요. 바로 빵의 영혼이라고 할까요?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내는 빵에서는 그 특유의 깊은 풍미나 쫄깃한 식감, 그런 개성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아티장 브레드, 그러니까 장인이 만든 빵을 찾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사워도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밀가루랑 물을 섞어두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야생 효모가 저절로 잡혀서 만들어지는 발효종이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체인 셈이죠. 그래서 마치 집안의 가부처럼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또 자식에게로 이렇게 대를 이어서 물려줄 수도 있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빠르다고 해서 항상 더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가끔은 좀 기다리고 좋은 재료를 쓰고 또 오래된 전통을 따르는 게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누군가와 빵을 나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우정을 나누고 평화와 생명을 기원하고 또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아주 깊고 강력한 상징이 담겨 있는 거죠. 이 기나긴 빵의 이야기는 사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페이지가 쓰여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집에서 직접 빵을 한번 구워 보시든 아니면 그냥 동네 빵집에 들러서 맛있는 사워도우 한 덩이를 사오시든 그 모든 순간이 이 거대한 역사의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다음 챕터는 과연 어떤 이야기로 채워질까요?